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워렌 버핏이 고안한 GDP와 이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과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핏 지수가 GDP 때문에, GDP 개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많은 미국과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 등지에 많이 나가 있어요, 기업들이. 그런데 GDP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GDP에 반영이 돼요.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거나 거기서 매출하면 또 수출하더라도 그 나라, 그 현지에 나가가 있는 그 나라의 수출 실적이에요. 무역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수입하면 또 무역수지 적자가 돼요. 그럼 무역수지도 GDP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워렌 버핏이 이 그 방법 적정한지 주가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이런 기업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국적 기업이 많지 않았을 때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고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접근해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정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외외적으로 외국 기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중국만 하더라도 외국 기업은 뭐 홍콩 같은 데 상장되어 있지 중국 정시는 상장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시가 홍콩에 상장될 수는 있어요. 그죠? 중국의 주요 기업이. 그러니까 GDP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 차이가 큰 거죠, 나라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국가별로 주당 순이익이 크게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싼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인건비보다는 싼 거예요. 캐나다보다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나가 있고, 또 중국 현지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국에서 하면 주당 순이익이 작아요.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식은 그 GDP만 가지고 과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유보율도 많이 반영돼가 있거든요. 주식에는, 주가에는. 그죠? 주가에는 유보율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한 해 GDP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유보율이 반영되지 않아요. 1년 EPS밖에 반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생산 원가 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 이익률도 달라져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또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 해 GDP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가지고 주가지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위험이 수반돼요. 우선은 GDP가 연도별로 들쭉날쭉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큰 폭으로, 아직 끝은 안 냈지만은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이 나올 거예요. 또 EPS는 더 차이 날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와 경기가 정상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해 GDP를 가지고 주가지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중요한데, 국가별 시기별로 시장금리 수준이 달라요. 왜 이 시장금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국가 간의 돈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금리거든요. 물론 환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국가별로 이제
돈의 이동합 보면 결국은 주식시장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차이만이 아니고 환차익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간의 자본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대체 시장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식 시장에서 돈이 채권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금리가 변동하면 그 주가도 변동하잖아요. 기업이 부채가 많은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환율도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은 변동된 그 금리 자체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실물 경제도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화폐에서 환율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손자에 해당하는 금리가 탄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율과 금리, 통화량 모두 국제 간 자본 이동이 일어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화폐량도 변화가 생기고 환율 수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금리 수준에도 변화가 생기죠. 당연히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증가하면 또 수익성이 수반되거든요. 또 매출액도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컨셉인지도 몰라요. 이 그 제목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국가 간의 이제 자본이 이동하고 또 국가별로 시기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또 국가 간 자본 이동은 또 금리 변동을 초래하고 또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간 국가는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고 돈이 유입된 국가는 유동성이 증가하잖아요. 또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 정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제 변수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GDP만 가지고 지금이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도 어려워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에서 외채가 많을 경우에는 미국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내년에도 유동성 공급이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상장 기업은 또 미국 국민들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활동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 지수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높다 아니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하면 주가가 매출액도 반영하고 수익성도 반영하고요. 그것도 유동성, 시중 유동성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또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 실적도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미래지향적으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패널들 얘기가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과대평가됐다 아니다고 얘기하면 우선 그분은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또 그분들하고 비교해보면 포유 환율연구소의 의견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 많은 시장경제 참여자들이 그 비교는 해봐야 판단이 되니까.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